자,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얼죽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네, 이제 얼죽아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죠. 엄치나 MG, 썸처럼요. 그런데 얼죽아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문화란 말이에요. 애초에 우리처럼 차게 먹는 걸 선호하는 나라가 많이 없다고 해요. 완전 의외네요. 그러니 겨울에까지 아이스를 찾는 건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아이스의 도른자들. 스러운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코리안들은 한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까요? 먼저 우리가 진짜 얼죽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카페의 1인자 스타벅스의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2014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아이스를 선호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2015년 뜨거운 음료가 49%, 아이스가 51%로 차가운 음료가 더 많이 팔리기 시작하더니 이후 꾸준히 선호가 증가하며 2023년에는 아이스 판매 비율이 77%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4잔 중에 3잔은 아이스가 나가는 거죠. 이건 1년 수치지 겨울 수치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주제가 얼죽아니 겨울 통계를 살펴봐야겠죠. 실제로 겨울이 되면 아이스 주문량이 감소한다고 해요. 아 뭐야 그럼 그렇지. 그래도 61%가 아이스를 찾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2023년 1월이 정말 추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7%가 꿋꿋이 아이스를 주문했다고 해요. 와 진짜 얼죽아였잖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찬 음료에 대한 선호는 카페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식당에서 물을 주면 대부분 차갑게 나오고요. 물을 떠온다고 하면 찬물을 가져옵니다. 애초에 정수기 기본 세팅부터 정수보다는 냉수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인이 중국에 가면 가장 분노하는 점이 맥주를 시키면 미지근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원하게 마시려고 잔까지 얼리는데 말이에요. 저는 술 안 마셔서 공감이 안 되는데. 콜라도 미지근하게 나옵니다. 엉어라고. 물론 콜라나 맥주를 미지근하게 마시는 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오, 이건 좀 선을 넘었어. 쉽겠지만요. K국민의 분노는 차원이 다르죠. 그럼 우리는 왜 이렇게 찬 걸 좋아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아주 옛날부터 물을 차갑게 마셔왔기 때문이에요. 왜요? 우리나라는 물을 차갑게 마셔도 괜찮은 환경이었거든요. 그게 뭔 소리요? 우리나라의 집안은 대부분 화강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강암이 물에 불순물을 걸러주는 천연 필터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하수나 강물의 수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물이나 계곡물을 끓이거나 하는 별다른 과정 없이 바로 마셔도 괜찮았던 거예요. 오히려 물을 끓여 마시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연료도 필요했으니 굳이 왜 끓여 마심? 너무 비효율적. 싶었던 거죠. 그런데 계곡물이나 우물물이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찬물 벌컥벌컥이 일상이었던 거죠. 반면 석회질이 많은 유럽이나 자연적으로 수질이 좋지 않은 나라들은 물을 끓여 마시거나 차, 와인, 커피 등으로 가공하여 마시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는 상태거나 물맛이 영 이상했거든요. 특히 중국은 차가운 음료를 싫어하잖아요. 이는 1950년대에 위생개선 운동을 실시하면서 찬물은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물이나 음료를 차게 마시는 걸 선호하지 않는 거죠. 물론 젊은 세대는 잘 마신다고 하지만요. 다음으로 우리가 차가운 음료를 선호하는 이유는 차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뜨거운 음료를 마실 일이 적었던 거죠. 아닌데요. 저는 보리차 자주 마시는데요. 우리도 녹차나 보리차를 마시잖아요. 하지만 차 문화가 발달된 나라들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영국, 중국, 튀르키예 등은 차가 완전히 일상에 녹아들어 있어요. 영국에서 차를 금지하면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차는 뜨겁게 마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버블티, 차이티, 냉녹차처럼 차가운 형태의 차도 있지만 주로 무더운 여름철이나 동남아에서 마시죠.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뜨거운 차를 마십니다. 다도나 티타임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심지어 아프리카에서도 차가운 차는 지향하고 뜨거운 차를 즐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차를 즐기는 게 주류 문화는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차보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국가라고 하니 우리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차와 어색한 사이인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에는 차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 때문이에요. 너 기승전유교냐? 우리나라에 차가 처음으로 들어온 건 불교가 유입된 삼국시대입니다. 불교에서는 차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수행과 명상의 도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교와 함께 차가 전해지게 된 거죠. 이후 고려시대의 불교가 국교로 자리 잡으면서 귀족과 사찰을 중심으로 차 문화가 크게 발달했습니다. 일상다반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는 차를 마시고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 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차 문화가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유교 중심의 조선시대가 되자 불교는 억압당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라 차 문화도 점점 쇠퇴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호식품인 차보다는 쌀과 같은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 더욱 선호되었죠. 그렇게 차는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전부터 차는 생산도 어렵고 유통도 힘들다 보니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든 조선이든 평민들에게 차는 낯선 문화였던 거죠.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차 문화가 널리 퍼지지 못했고 그에 따라 다른 나라만큼 뜨거운 음료와 친해지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는 이유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에요. 매운 걸 먹는데 누가 뜨거운 음료를 준다? 이건 싸우자는 거죠. 반대로 매운 음식을 먹은 뒤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맵기가 싹 가라앉으면서 도파민이 돌고요. 그런데 나는 매운 거 싫어하는데. 네, 하지만 불닭, 엽떡 같은 음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음식에는 매운맛이 많잖아요. 튀김우동, 닭갈비 안 매운맛, 김치 이런 애들도 매운맛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니까요. 이런 이유들로 우리는 뜨거운 음료보다는 찬 음료를 더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차가운 음료 중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빠지게 된 걸까요? 한반도에 처음 커피가 들어온 건 조선 말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의 커피는 상류층에서나 즐길 수 있는 고급 문화였죠. 이후 일제감정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전국 각지에 다방이 들어섭니다. 다방은 데이트 장소이자 대학생들의 만남의 광장 혹은 직장인들의 휴식처가 되어줬어요. 여기에 더해 1976년 국내 최초로 커피 믹스가 발명되면서 커피는 한국인의 소울 음료로 자리 잡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일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에 집중력을 높이고 각성을 도와주는 커피가 자연스럽게 사랑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때의 커피는 달달하고 뜨거운 커피였습니다. 당시 다방 커피는 1대 2대 2 비율이 국룰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커피 1, 설탕 2, 크리머 2의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피 믹스도 이런 선호에 맞춰 설탕이 들어있는 달달한 맛으로 나왔죠. 그런데 타먹는 커피의 특성상 차갑게 마시는 게 번거롭잖아요. 뜨거운 물로 믹스를 녹인 뒤 찬물이나 얼음을 추가로 넣어야 하니까요. 보기만 해도 귀찮군. 예, 그래서 뜨거운 커피가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스타벅스가 등장하면서 이 공식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스타벅스는 1999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인기가 없었어요. 가장 싸서 시켰는데 그냥 너무 쓴 검은 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럽을 열심히 펌핑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알 수 있는 게 2006년 만들어진 유행어 중 된장녀, 된장남이라고 있거든요. 이는 허세를 부리며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된장남과 된장녀의 상징이 바로 스타벅스였습니다. 그도 그런 게 당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의 가격이 3,3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자판기 커피에서 가장 비싼 고급 커피가 400원이었으니까요. 참고로 2006년 최저시급은 3,100원이라고 한다. 물론 지금이야 내 돈으로 커피를 마시든 밥을 먹든 뭔 상관인가 싶지만요. 당시는 거의 20년 전이니 사회 분위기상 대략 2000년
1980년대까지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된장남이나 된장녀라고 놀림을 받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점점 카페라는 공간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한국인에게 딱 맞는 음료였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차가운 음료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일하면서 마시기도 너무 좋았어요. 뜨겁지 않으니 빠르게 마실 수 있고 달지 않아 계속 마셔도 물리지 않았죠. 커피다 보니 각성 효과는 당연했고요. 그리고 먹다 보니 쓰기는 쓴데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같은 아메리카노라 해도 가게마다 맛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또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와도 궁합이 좋았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마음에 들면서 자판기와 믹스커피를 밀어내고 커피는 아메리카노라는 새로운 공식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매장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카페벤의 메가커피 등의 후발주자들이 나왔죠. 그렇게 대한민국은 카페 공화국이 되었으며 얼어 죽을 위기에도 알을 놓지 않는 얼주가의 나라가 된 겁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제 미국도 얼주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아이스 음료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역시 아메리카노의 국가. 그건 아닌 게 여긴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는 달달한 음료가 인기를 얻고 있거든요. 가장 유명한 음료는 더치브로스의 프로즌 모카 커피인데 여기에는 콜라 뚱캔의 2.5배라는 어마무시한 양의 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면 백종원도 절레절레 할 듯. 옛날 어떤 영상이 스쳐 지나가죠? 자, 여기까지 얼주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옛날에는 스타벅스가 가장 비싸게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딱 평균 정도의 가격이 된 것 같아서 뭔가 오픈해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